해줘서 정말 고맙다. 응? 아 근데 이 원탁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왜 원탁을 안 앉아? 지원이는 안 앉은 이유가 뭐야? 그냥 여기가 편했어요. 그래?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고차 방정식 답안지. 고차 방정식 답안지. 그리고 고차 방정식 답안지 뒤쪽에 기출문제, 마플 답안지야. 알았지? 자, 시작해 봅시다. 고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고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가, 자, 고차 방정식이란 게 뭐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2차 방정식의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근을 구했잖아. 예?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구한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몇 차를 이야기하냐면 1학년 수학에서는 3차와 4차. 알겠지? 3차와 4차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이것만 한번 봐볼까요? 자, 예를 만약에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목요일날 시골 가는 친구들 없지? 그지? 뭐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뭐 연휴 아니니까 정상 수업이야. 다음 주 화요일날. 화요일 며칠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날이 13일. 저 13일 연나. 어디 가는데? 제 친구. 친구들. 13일 연휴 아니에요? 아니야, 연휴 아니야. 연휴는 월요일날.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야. 자,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여라 라고 내가 혜민이한테 이야기했더니 혜민이가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혜민이가 이렇게 딱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수분해만 돼버리면 방정식의 근이 등장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무조건 인수분해하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도 무조건 3차와 4차가 돼도 무조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하냐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뭐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자,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자.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를 할 때 무엇을 써서 인수분해하느냐?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3차, 4차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냐면 지원아, 뭘 가지고 인수분해 할 것 같아? 인수정리. 알겠지?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자, 인수정리를 사용한다. 자,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뭐 하자? 인수분해하자. 그때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수정리라는 것은 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 알파가 0이면
f 알파가 0이면 fx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x 알파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리가 무슨 정리가 되냐면 인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인수 정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식 fx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대입하냐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합니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f 알파가 만약에 0이 되면 반드시 fx는 x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이 식을 fx라고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이 식 자체에다가 원래 인수분해하면 결과는 얘야.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제가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0이야. f1이 0이면 fx 이 식은 무조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인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때 인수정리라는 것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 알파가 0이면 반드시 x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선생님 x 대신에 그러면 알파를 대입해야 한다는데 그 알파는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집어넣습니까? 알파는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거기서 f 알파가 0이 되는 수의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수정리를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3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3차식을 인수분해하거나 4차식을 만약에 인수분해할 때는 무조건 자, 3차식을 전부 다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3차식은 인수를 몇 개, 3차식은 인수를 1개, 4차식은 인수를 몇 개, 2개 찾는다. 그럼 선생님 3차식은 인수를 3개 찾을 수는 없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3차식이라고 해서 인수를 3개 찾는 게 아니라 3차식은 무조건 인수를 하나, 4차식은 인수를 무조건 몇 개? 2개.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인수분해를 하여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거차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차방정식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 나갈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복이차식, 복이차 방정식. 자, 복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자, 복이차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데 복이차식이란 말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 자, 4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상수 이런 형태. 이게 복이차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때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 용어하고 똑같이 복이차라는 것은 이와 같은 4차, 2차 상수가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복이차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놈을 인수분해할 때는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얘를 인수분해해야 해. 그러면 복이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운 지가 조금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혜민이 기억이 나까? 복이차식 인수분해할 때 아니야? 지원이 아니야? 자,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면 기억을 제가 되살려 줄게요. 이것을 인수분해할 때 첫 번째 곱에서 C가 나오고 더해서 B가 만약에 이런 수가 존재한다면
곱해서 C가 되고 더해서 B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면 바로 우리는 뭐합니까? 인수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자, 곱해서 C가 되고 더해서 B라는 수가 존재하면 딱 개수만 보고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안 되면 1번이 안 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1번이 안 되면 1번이 안 되면 무엇을 보고서 상수함을 보고서 뭐로 유도하자? 앞에 것 제곱 마이너스 뒤에 것 제곱으로 뭐하자? 유도하여라.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차 방정 우리는 지금까지 앞전 시간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 자, 3, 4차의 기본적인 방정식은 이 방법을 쓰고 똑같은 4차 방정식이지만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는 보기차 방정식은 1번이나 2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학생들 뭐 문자 온 거 보니까 연휴 때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수업인데 금요일 아침에 출발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목요일날 불러서 공부를 시켜야지. 우리 지원이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많이 불러서 해줄 거니까 시험 때. 혜민이도 방학 끝나면 목요일하고 내가 연휴 끝나고 이야기해 줄 텐데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시간표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자, 잠시 후에 제가 찍을 시간 제가 드릴게요. 자, 3x의 3선 3x의 3선 플러스 7x의 제곱 7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x의 4선 플러스 x의 3선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얼마 6은 0이다. 자, 이때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근을 구할 때 3차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고 4차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모든 형태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번에 해당되는 자,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이거나 이것만 구한다면 모든 형태는 비슷하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만약에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개수만 가지고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사용해야 하니까 알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3차하고 4차를 인수분해할 때는 문제에서 자, 원래 1번 문제는 fx가 있어 없어? 책을 봐봐. 없죠? 없으면 항상 우리는 이 식을 fx라고 먼저 넣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식을 fx라고 나서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으세요. 자, 1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7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안 됩니다. 맞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4는 0이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인수를 우리가 딱 하나 찾아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인수의 값을 찾으면 반드시 자,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인 f의 마이너스 1값이 0이야. 그러면 이 식은 x 대신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쓰냐면 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조립제법을 내가 딱 쓰면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고, 알았지? 자, 0 되는 수의 값 집어넣고 개수. 자, 얼마야? 3. 2차 7. 1차 없어. 붙이면 안 돼, 혜민아. 그렇지? 상수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4. 자, 딱 해놓고 이제 조립제법 씁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3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딱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적어줍니다. 상수 1차, 2차. 그러면 3x의 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3, 1, 2,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의 값을 인수분해한 최종적인 결과가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면 자, 근의 값은 얼마다?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3분의 2,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원이 말씀 이해됐나? 혜민이 이해돼? 3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2개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골차 방정식은 여기서 그냥 개수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똑같아 풀이 방법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가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또다시 fx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원아 3차식은 인수를 몇 개 찾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딱 나와서 바로 조립제법 들어간 거야. 자, 4차는 인수를 몇 개 찾아라? 2개 찾아서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자, 조립제법 써봅니다. 1 집어넣어봐. 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얼마? 6 0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이어서 0이 되네요. 그지? 자,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의 값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그럼 인수를 하나 더 찾아야 하니까 2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 2를 집어넣을 테니까 한번 봐봐. 2의 4승 16 2의 3승 8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24 더하면 24 0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인수를 3차는 인수를 하나 찾고 4차는 인수를 2개 찾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내가 2번 쓸 거야. 자, 조립제법을 내가 2번을 쓴다면 네. 예, 지금 제가요, 저 잠시 후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네, 네. 아니, 어떻게 010을 어쩌니? 하도 안 받으니까 이제 010을 어쩌서 한가 봐. 학부모님 전화인 줄 알고. 자, 4차, 3차, 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마이너스 얼마? 6. 그래서 조립제법을 딱 2번 씁니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마이너스 더하면 0, 내려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어서 플러스 6이어서 더하면 얼마? 0. 됐죠? 인수를 한 번 더 씁니다. 2를 집어넣고, 자, 2를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면 1, 2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3, 2, 3은 6, 더하면 0. 됐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차식은 자,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그리고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자,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 봐봐. 상수 1차, 2차야. 2차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3은 0이야. 근데 자, 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혜민아? 요 2차식. 안 되죠. 그러니까 4차는 인수를 더 이상 해봤자 요놈의 인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4차는 무조건 인수를 두 개만 찾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때 이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면 x는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1. 하나는 얼마? 2. 됐어요? 근데 요놈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뭘 쓴다? 근의 공식. 1차의 개수가 짝수야. 제2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에서 ac 3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루트 2i. 그래서 근이 이렇게 4개의 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인수를 하나 찾고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인수 2개 찾아서 3차식은 조립제법 1번, 4차식은 조립제법 2번 이거 써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쁘게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뜻 다 지금 요 말, 자, 우리 혜민이하고 우리 지훈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 문제 3차 방정식 하나와 4차 방정식 하나를 풀어줬는데 이 두 문제 말뜻 이해됩니까? 반드시 모든 문제는 이렇게 계산 과정이 번거로워도 3차식은 인수를 하나 찾고 4차식은 인수를 2개 찾아서 풀어내야 하는 거다. 알았지? 우리 지원이나 혜민이도 설날 끝나면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나.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야지. 우리 혜민이가 모학이죠? 네. 정말 열심히 해. 모학이 진짜 열심히 해. 다른 학교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 혜민이는 시험 볼 때 긴장해 안 해? 나는 우리 지원이나 혜민이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고등학교에 첫 시험 올라갈 때 중학교 때 보면 알지. 나는 시험 볼 때 막 긴장을 한다. 그래서 긴장해서 아는 것도 실수한다. 나는 그것만 안 해준다면 무조건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이는 긴장하니 안 하니? 많이. 긴장 많이 해? 막 시험 보는데 막 손에 땀 나고 막 손 막 떨고 그래? 혜민이는? 긴장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몇 점 맞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2개 맞지 뭐. 한 문제 내기 2문제 맞지. 그 생각까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나 내기 2개만 맞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세상 편해. 빵점만 맞지 말자. 그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풀면 하는데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갖잖아. 그럼 무조건 실패해버립니다. 그것만 안 갖기를 바래.
빵점 맞을 수는 없지. 한 개, 두 개도 맞을 수는 없지. 이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안 해주길 바란다. 자, 그러면 3차와 4차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다 썼고, 자, 그 다음에 보기차 방정식. 자, 4차, 2차 상수가 나와 있는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는 이런 내용이다. 자, x의 4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야.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가 되냐면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 식을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2번 문제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혜민이하고 지원이가 한번 봐보자. 자, 지원아, 요거 임수분해 되니 안 되니? 어떻게 임수분해? 이렇게 임수분해 돼? 그럼 뒤에서 보세요. 자, 4차, 2차 상수. 아, 이거 보기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이 모양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단지 x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x의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는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를 우리는 알아. 알겠지? 그 수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런 건 바로 뭐합니까? 인수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자, 어떤 방법이 된다? x의 제곱 자, 4와 마이너스 4와 1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그런데 이게 0이 되면 x는 2가 되고, 이게 0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0이 되려면 x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합니까? 마이너스 1가 돼야겠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서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나? 자, 그래서 만약에 보기차 방정식이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첫 번째 형태의 보기차 방정식이 나오면 바로 개수만 보고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보기차 방정식의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혜민이 말뜻 이해되나? 지원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보자. 자, 혜민아, 요거 바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개수만 봐봐.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것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보기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인데 곱해서 얼마? C. 곱해서 1. 더해서 얼마? 1. 자, 곱해서 1, 더해서 1. 그 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뭐 하자? 1번이 안 되면 상수항을 보고서 완전 제곱꼴로 유도하여라.
자, 상수항이 1이야. 앞에 개수가 얼마가 있어야만이 완전제곱이 나올까? 그렇지. 2가 있어야만 완전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2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의 4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2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x의 제곱만 나와야 해요. 근데 2x의 제곱이 있으니까 뒤에다가 x의 제곱을 빼주면 이 식은 원래 식하고 같은 식이 될 것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앞에 세 개를 묶어서 완전제곱을 만들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의 제곱이 되고, 뒤에 것은 뭐하고 같다? x의 괄호밖에 제곱이 돼서 모양의 형태가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돼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앞에 것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고, 요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어차피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자,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된다? 루트 3i.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을 또 다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4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3i.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4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건 보기차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자, 보기차 방정식은 1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 뭐 마사 뿌1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만약에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상수항을 보고서 완전제곱으로 유도하여라. 자, 우리 혜민이가 이야기했듯이 1일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원아 4가 있으면 9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예쁘게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한번 풀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그만하게 X 하세요. 4번 문제는 그 문제는 아예 문제를 안 풀면 돼.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자, 잠시 후에 이거 전부 다 다시 풀어봐야 해.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어. 자, 그러면 결국 지원아, 야, 아니 비록 3차 방정식이 되든가 4차 방정식이 되든가 결국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뭐 해야 할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요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되든가 4차 방정식이 되든가 무조건 방정식이면, 자,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3차와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야 무조건 뭐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문제가 자, 연습을 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3번 문제가 있고 4번은 건너뛰고 아예 문제를 풀지 마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응용 문제를 풀러 가서 5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혜민아, 네.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무조건 뭐 하자? 무조건 인수분해. 알겠지? 이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또 한번 가본다. 자, 3번에 1번.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5에 괄호 밖에 제곱 마이너스 12에 x의 제곱 플러스 4x 우변에 있는 40을 제가 넘겨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뭐 해야 할까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개해도 답은 나오겠죠? 근데 너무나 복잡해. 자, 그래서 수학에서 항상 공통 부분이 나오면 뭐 하자? 치환을 합시다. 자, 이놈을 전개할 수는 없으니까 자,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을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좌변값 자체는 얼마가 되냐면 t 플러스 얼마 5의 제곱 마이너스 자, 두 번째 항은 12t 마이너스 40은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전개하자. 자, t의 제곱 1차 항값은 10t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얼마 2t 상수항 들어갑니다. 25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15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t-5 t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으면 이 t 자리에 다시 노란색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자, t 자리에 x의 제곱 플러스 4x를 집어넣고 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t 자리에 x의 제곱 플러스 4x를 집어넣고 자, 우리가 이놈을 이제 인수분해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 식은 인수분해가 너무나 고맙게도 잘 되네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이 나와서 바로 인수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했고 이렇게 이 3-1, 3번 문제들은 이렇게 전개할 수는 없어. 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을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우리 혜민이는 어때? 이해돼? 지원이는?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기본 문제로 연습해야 할 마지막 문제인데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그리고 우변에 있는 120이 넘어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거 한번 봐봐. 목요일 날은 수업 시간이 정상 시간이거든. 알았지? 목요일 날은 정상 수업 시간이어서 1시에서 시작해서 6시에 끝나잖아. 그런데 아마 이 앞전주 목요일 날 조금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일찍 끝냈거든. 오늘도 아마 30분 정도 일찍 끝내서 뭐가 되냐면 한 3시 한 20분이나 30분에 끝날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수업 시간 결손 부분을 선생님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크레딧 시간이 좀 더 있다는 것만 기억해줘. 알았지? 오빠 일찍 일어나야지.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인수분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인수분해해야겠네. 그런 장에서 요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요걸 몽땅 전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자? 지원아, 어떻게 할까? 1번, 2번, 3번, 4번 1번이랑 4번이랑 묶고, 그렇지. 1번과 4번을 묶고 2번과 3번을 묶으면 공통 부분이 등장하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묶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20은 0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묶어보니까 공통 부분이 등장하구나.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5x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하자. 자, t라고 치환하면 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4 그리고 t 플러스 6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20은 얼마다? 0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것은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10t 24에서 120을 빼 마이너스 96은 얼마야? 0이 될 것이다. 오, 아니네요. 맞네요. 말뜻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나? 자, 16과 6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플러스가 되고 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버리네요. 됐나요? 그럼 요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으로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t 자리에 다시 이 식을 집어넣으면, 자, t 자리에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5x에다가 뒤에 걸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다시 자, t 자리에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얼마? 16. 그런데 요건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만 요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은 0으로서, 자, 인수분해가 되면 요 방정식의 근은 x는 얼마? 마이너스 6과 1이 되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의 공식세.
그지? 자,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5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c 64 25에서 64를 빼면 마이너스 30분이에요. 마이너스 30분은 39i. 그래서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4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반응 한번 보이자. 이해됐나? 그렇지?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자, 가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자,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차 방정식이지만 이것들은 정계해서 인수정리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것은 공통부분이 나오니까 치환을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자. 됐어요? 자, 결국 최종적인 것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무조건 구한다. 인수분해야 한다. 오케이? 자, 이제 응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준이 좀 전에 영상 보내줄게. 알았지? 꼭 다시 봐라, 현준아. 현준이는 시골 가니 안 가니? 네. 시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됐어? 지원이는 시골 안 가? 이번에 안 가고 있어. 안 가기로 했어? 원래 어딘데? 해남이요. 해남? 촌놈. 그 우리 선생님, 조교 선생님이 한 명이 해남이야. 너 혹시 해남 가다가 영암 아니? 영암. 해남 가기 전에 한 30분 가기 전에 영암을 거쳐요. 거기가 오빠 고향이야. 그래도 해남 몇 시간 걸렸지 너는? 명절에는 한 6, 7시간. 6-7시간? 제가요 거짓말 하지 않고 영암에서 선생님이 서울 올라올 때 제일 많이 걸릴 때가 몇 시간이지 않니? 명절 때? 몇 시간일 것 같아? 진짜 1%도 거짓말이 없이 정확하게 선생님이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보니까 몇 시간 걸렸냐면 몇 시간일 것 같아? 33시간. 진짜 추석 때. 그때는 90년도 때 한참 전에 중부고속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간 때 시속 10km로 왔나? 10km. 그래서 선생님이 3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시골 갔다 와서 몸살을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왜? 생각해봐.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거 33시간을 왔다고 생각해봐. 휴게소에 먹을 것도 없어.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앞에 사람들이 33시간. 와. 가장 근데 요즘은 보통 가면 길이 좋아서 넉넉하게 가도 밀려서 가도 한 12시간? 선생님은 아예 그냥 차분하게 한 12시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가. 근데 10시간 만에 가면 우와 빨리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풀어봐야 할 문제가 많고 우리 지원이는 내가 앞전에 해줬던 그 단원 프린트는 다 끝났어? 마프를? 조금 남았으면 그 정리하고 고차 방정식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 혜민이는 그럼 이렇게 해야 해.
진도를 안 밀리려면 오늘 배웠던 수업 시간의 교재 있죠. 그지? 지금 고차 방정식 배우니까 이걸 먼저 끝내놓고 그래서 앞전 시간에 조금 남았던 과제물에서 밀린 거 있으면 그거 하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딱 해놓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마플 고차 방정식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겠지?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교재 양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가본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지원이하고 혜민이에게 아까 물어봤지만 자, 혜민아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뭐 하여라? 그렇지, 인수분해를 하여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라고 합니다. 자, 간다.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하나의 근이었을 때 나머지 두 근을 곱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문제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 두 근을 구하려면 이걸 인수분해 해야 해. 그지? 그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한다? A를 찾아야 한다. 자, A를 찾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1의 근이니까 근은 대입을 합시다. 자, 근은 대입에도 성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잘 봐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괄호 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3a가 0 나옵니다. 3a에서 2a를 빼니까 a만 남고 마이너스 2가 뭐가 버리면 플러스 2가 돼서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a가 2니까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어. 자, 집어넣으면 x의 3승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a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6은 0이다.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내라는 거야. 그죠? 자, 지원아, 몇 차 방정식이야? 근 몇 개, 인수 몇 개 찾아? 근데 인수가 벌써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뭐하자? 조립제법을 써서 3차, 2차, 1차 상수화. 자, 마이너스 1이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6,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3차식을 제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1과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 6은 0으로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근의 공식을 안 써도 이 방정식의 나머지 두 방정식의 근의 곱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지?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은 자, 두 근의 곱은 얼마 되냐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얼마? 6이어서 나머지 두 근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근과 계수할 관계를 이용하며 두 근의 곱은 얼마다? 6이 나옵니다. 자, 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뭐하자? 인수분해를 하여라.
됐어요? 오케이. 이것도 자, 일단은 찍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본다. 아마 오늘 과제물에서 선생님이 답안지 준 것 중에서 고차방정식 순수하게 고차방정식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1, 2, 3, 1번, 2번, 3번. 자, 4번 문제를, 5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문자 포함하고 있죠? 그지? 6번 문제 보세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그지? 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포함하던가 포함하지 않던가 무조건 우리는 방정식은 뭐하자? 인수분해하자. 자, 마이너스 2x의 3성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자.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었다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근 찾아내라는 거죠. 그치? 자, 방정식의 두 근인데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데 2개를 줄 테니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무조건 방정식은 뭐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문자가 포함됐으니까 문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근은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어서 10을 꺼내서 A와 B를 찾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한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돼서 이걸 내가 정리하면 이거 두 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4라는 하나의 식이 등장합니다. 자, X자리에 이제 1을 집어넣을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자,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서 A 플러스 B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거 계산하면 0이 돼서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변변 더하면 2A 없어지고 4니까 A는 2가 되고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됐어요? 자, A와 B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하냐면 A와 B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자, 조립제법을 쓴다. 자, 조립제법을 제가 딱 써주면 계수 불러 4차항의 계수 2차,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A는 얼마? 2 B는 마이너스 2 자, 조립제법을 씁니다. 먼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마이너스 1을 내가 쓰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4 플러스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 돼서 조립제법을 한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또 한번 쓰면 자, 이제 2를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쓰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0이 돼서 이 4차식을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면 하나는 x 마이너스 1 하나는 x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상수 1차 2차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나머지 두 분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결국 두 분의 합은 2가 나올 것이다. 대답하자. 알았나?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찍어. 잠깐만. 너 늦게 와서 수고님이 김떡 많이 시켰어. 지금 먹고 시작할 거니까 또. 포크야? 여기가 포크가 두 개 있어? 하나 잡으세요. 으쌰, 하나 잡으세요. 으쌰, 하나 더 있어. 우리 주원이가 오늘 이 영상을 볼 텐데 쟤들은 맛있게 먹겠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고 빨리 먹어도 돼.
먹자. 먹어. 혜민아, 네? 먹으면서 봐도 돼? 까줘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 그거 이거 꽂으면 되지. 근데 그거를 응? 아, 이거 뜯어야 되겠다. 그치? 여기 손도 뜯어봐. 그냥 이렇게 넣어. 응? 두개 넣은 거 아니야? 두개 있는 거 같은데. 그치? 저 빨대를 자, 여기 한번 가본다. 자, 먹으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자, 허근이 두 개 있다고 한다. 그때 자,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 아래 자, A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할까? 방정식이지? 그치? 그 방정식이가 무조건 허근이 되든가 실근이 되든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인수정리를 씁니다. 자, 인수정리에서 3차식은 인수를 하나 차지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 겁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여서 너무나 고맙게도 0이 나와버렸네요. 그치? 자, 이렇게 만약에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조립계법을 써가지고 나머지 근을 이제 찾으러 갈 겁니다. 3차, 그 다음에 2차, 1차는 A 플러스 B, 상수항은 마이너스 A. 자, 이를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쓰면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곱해주면 0이 돼서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하나는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또 하나는 상수항 1차, 2차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정식은 무조건 근에 관한 이야기는 인수분해하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해서 근은 하나의 근이 딱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요놈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답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의 근은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겠죠. 그치? 자, 여기서 만약에 허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가지려면 편배식 D는 음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1차의 개수가 짝수여서 자, 짝수 편배식을 쓰면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음수가 돼서 A는 1보다 더 커야 한다. 됐어요? 근데 그 A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보다 큰 정수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다? 2가 될 것이다. 말뜻 아시겠어요? 무조건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를 하셔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해야만이 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등장하는 거야. 그렇지? 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학생들이 많은 선배들이 질문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3선 플러스 자, 2p 마이너스 1배의 x 플러스 2p는 0 나왔다고 하자.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3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p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3차 방정식의 근인데 중근을 가졌어. 3차 방정식의 근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든가 중근을 갖든가 무조건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맞아요? 자, 인수분해를 먼저 또 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3차식이니까 인수의 값을 하나를 찾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0 되는 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 대입할 겁니다. 자, 집어넣어봤더니 1 x에다 1 집어넣어봤더니 2p 마이너스 1 플러스 2p가 0이 돼서 자, 이 식은 인수가 벌써 등장을 했네요. 됐나요? 자, 인수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하러 갈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자, 3차항 그 다음에 2차항은 없으니까 0 1차항은 2p 마이너스 1 상수항은 2p 그래서 자, 조립제법에서 0 되는 수의 값 2를 찾았으니까 자, 조립제법을 써서 나머지 2차를 찾으면 1, 1, 1, 1, 2p 곱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2차, 1차 상수항 안 없어지네? 안 없어졌네요? 그죠? 안 없어졌네. 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2p여서 안 없어졌네요. 그래서 자, 1을 집어넣었더니 인수가 아니야. 인수가 아니어서 자, 인수의 값을 찾아야 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2p가 돼서 여기서 인수가 등장을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인수의 값이 하나 등장했으니까 자, 조립제법을 쓰면 3차 2차항은 0 1차항은 2p-1 상수항은 2p 자, 조립제법에서 인수가 되는 x의 알파는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조립제법을 쓰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그래서 얼마? 2p 곱하면 마이너스 2p가 돼서
결국 얘는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식의 값을 인수분해해야 해라. 3차가 되든가 4차가 되든가 무조건 뭐 하자? 인수분해하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 상수 1차, 2차를 적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조심해야 해. 왜 우리 선생님이 똑같이 인수분해하는데 별표를 냈을까?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t가 0이 돼서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ac 8p 8p가 0이 돼서 p는 얼마다? 8분의 1 나올 것이다. 됐나요? 근데 문제 한번 봐보세요. p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p의 합을 구해달라겠네요? 그죠? 그럼 p의 합을 구해달라는 것은 p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아, 또 있겠다. 자, 여기에서 근이 얼마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있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중근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었다면 대입에도 성립하니까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2p가 0이어서 여기서 p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의 값,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어차피 근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근이 하나가 더 나오면 중근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 될 조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할 조건을 찾으면 P값이 나와서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가능 한번 보자. 됐나? 이것도 예쁘게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들어갈 겁니다. 좀 이따 우리 주원이가 이거를 영상으로 우리 주원이가 이거 원래 깨끗한 얼굴을 깨끗이 따라주셨어. 와이드로 가게 해줘야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있죠. 오늘 졸업한 학교, 내일 졸업한 학교. 그래서 이렇게 일찍 끝났어? 저희 반만. 너희 반만? 왜? 아까 올라와서 옥상에 가서 보니까 너희 반 학생들 밥 먹던데? 아유, 맞아요. 먹고 저희 바로 끝내주셨어요. 너 또 오늘 또 머리 안 감았구나? 어제 깜빡았어요. 그래? 저 큰 강실로 들어가. 근데 네 자리에 네 자리에 승우가 앉았더라. 그래서 나 뭐 말 못해. 승우 쟤를 아침에 일찍 왔거든. 네가 가서 미인계 펼쳐. 이 얼굴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꺼져. 근데 네가 앉아. 아니면 왼쪽 제일 앞에 앉든가. 원래 그 자리가 승부 자리인데 승부가 더 앉을거든. 근데 네가 왼쪽 들어가서 왼쪽 제일 앞에 앉으면 돼. 그거 문제야. 그냥 다른 날 잘했어. 그럼 다른 애들하고 또 겹치지. 그게 안 돼. 지금 이제 1시인데 저희들 3학년들이 몇 교시 하고 언제 하냐? 12시부터 지금까지 밥 먹었어. 6교시 수업하고 왔어. 6교시 수업을 25분씩 1교시간 25분씩 쉬는 시간 5분씩 6교시 뭐하고 왔냐?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요. 수업은 안 하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전 주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중학교 때는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는 어떻게 될까? 자, AX의 3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자. 자, 이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 자, AX의 3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어떻게 인수분해 대하는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돼서 자, 우변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됐어요? 근데 잘 봐봐. 우리 혜민이나 지원이나 현준이는 요거 전개할 수 있죠? 잠깐만요. 이해돼요?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써주면 됩니다. 자, 계수 비교법을 써서 우리는 근데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쓰는 과정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꺼낼 수 있는 거 세 근의 합. 자, 세 근의 합은 항상 얼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두 분의 곱의 합은 a분의 c가 된다.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만약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다음과 같은 계수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계수를 전개 우변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써서 너희들에게 유도하여라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9번. 자, 다음과 같은 x의 3성, x의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자. 자, 이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란 말이 등장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듯이 3차 방정식도 세근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현준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써보자. 자, 세근의 합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 a는 3차항의 계수, b는 2차항의 계수. 3. 오케이? 3.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원아. 두분의 곱의 합 얼마? a분의 c. 오, no. c는 몇 차항의 계수예요? c는 1차항의 계수죠? 근데 여기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0. 자, 그 다음에 혜민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5.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3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꺼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전부 다 다음 시간에 또 쓰니까 암기해가 봐야 한다. 자, 이때 자 1번을 계산해 주세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슨 공식을 쓴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씁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로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두 분의 곱의 합이 0이야. 0이고 세 근의 합이 얼마야? 3이야. 9에다가 두 분의 곱의 합이 0이어서 요거 0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 결과는 9 나올 것이다. 됐나? 자, 그 다음에 3승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알파의 3성 플러스 베타의 3성 플러스 감마의 3성. 혹시 우리 현준아 이 3승 구하는 공식 곱셈 공식에서 혹시 기억나니?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A 자리에 알파, B 자리에 베타, C 자리에 감마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얼마? 세제곱.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식의 값을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우리가 익수가 문자로 쓸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하면 A의 삼성 B의 삼성 C의 삼성 마이너스 3ABC가 이 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AC가 2항에서 알파 베타 모양으로 바꿔졌을 때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반응 보이자? 이해됐나? 오케이? 자, 이렇게 바꿔졌을 때 자, 문제가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다?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3이고 괄호 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1번에서 9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0 나오지 않습니까? 9 마이너스 0 그리고 세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5여서 여기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얼마? 15가 돼서 27에서 15를 빼면 결국 얼마다? 12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끝 아시겠어요? 또 일단 하나 찍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야 할까? 3번은 자, 3번은 자, 3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플러스 감마와 알파 플러스 얼마? 감마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식은 3 마이너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냐?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가 넘어갑니다.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냐? 알파 플러스 감마는 베타가 넘어갑니다.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 지원이 이거 한번 전개해봐. 27. 3의 3승 마이너스 얼마예요? 베타 감마의 3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3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전개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3차 전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7에다가 세수의 합이 3이어서 3 곱하기 9, 27 플러스 두 수의 곱의 합이 0이어서 이게 0이면 여기까지 0
세수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마마 플러스가 돼서 5가 돼서 이 식의 값을 계산한 결과는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도 전부 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고차 방정식까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시간 교재 문제는 비록 9번까지밖에 안 나갔지만 마플 숙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한 4, 50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는